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창고의 블랙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깊고 오래된 호수, 시베리아의 푸른 눈이라 불리는 바이칼 호수를 아시나요? 오늘은 이 호수에서 있었던 소련군과 괴 생명체와의 조우에 대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얼마나 많은 상상력이 필요한지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요. 미스터리 창고는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 UFO, 음모론 같은 이야기를 일주일에 한 번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런 이야기 좋아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호수의 나이는 2500만 년에서 3000만 년으로 형성되었고, 바이칼은 지금도 매년 2cm씩 넓어지고 있는 진행형 단층 호수입니다. 최대 수심은 무려 1642m로 세계에서 가장 깊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깊이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4개를 쌓아 올려도 잠길 정도의 깊이라고 합니다. 담수량은 지구상에 얼지하는 민물의 20에서 23%가 이 호수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호수의 남북 길이는 636km로 한반도 전체 길이의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수질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호수로 알려져 있고요. 시계가 좋을 때는 수심 40m까지 다 보인대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바로 이 거대한 호수 바이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1982년 구소련 해군 기밀 문서에서 유출되었다고 알려진 충격적인 괴 생명체와 조우 사건인데요. 50m 수심 아래에서 소련군 잠수부들이 마주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들은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어야 했을까요? 오늘 미스터리 창고에서는 바이칼 호수의 괴 생명체와의 조우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보겠습니다. 때는 1982년 구소련 군대는 바이칼 호수에서 정기적으로 잠수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고요. 특수부원들이 혹한 환경에서 잠수 성능을 얼만큼 이어갈 수 있는지를 테스트한 중이었어요. 당시 훈련을 지휘했던 인물은 빅토르 데미앙코, 중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범한 훈련처럼 시작된 그날, 문제없이 훈련을 하던 중 잠수부 중에 한 명이 무언가를 보았는데요. 처음에는 긴 오징어처럼 생긴 밝은 모습의 어떤 물체가 슬금슬금 다가오는 것을 생각했는데, 갑자기 빠르게 다가오더니 군인들의 모습을 관찰하듯 주위를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 놀라서 잠수부들은 물속에서 믿기 힘든 보고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현재 수심 보고하라. 현재 50m 진입니다. 알았다. 이제 다음 훈련 진행하겠다. 그런데 갑자기 물속에 있던 잠수부가, 지휘관님, 물속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인간이라 하기엔 너무나 거대합니다. 은색 오징어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 인간의 휴머노이드 같습니다. 지휘관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오징어? 호수인데? 아니요, 인간형 휴머노이드입니다. 뭐라고? 인간형 휴머노이드입니다. 3m 정도 크기이고 인간형으로 생겼습니다. 형태는 인간형이고 은색 꽉 끼는 수트를 입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둥근 헬멧을 썼지만 산소통은 없어 보입니다. 이 존재들은 엄청난 속도로 물속을 이동하면서 소련군 잠수부들을 관찰하듯 주위를 뱅뱅 맴돌았습니다. 당황한 소련군 지휘부들은 이들을 적의 스파이다, 정체불명의 생명체로 판단하고 생포 명령을 내립니다. 7명의 잠수부들은 그물망을 들고 이 은색 거인 중 한 명을 생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수중 생명체들이 어떤 장치를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죠. 혹은 초능력을 발휘한 건지,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기계를 사용했는지 그들은 알 수 없었지만 강력한 에너지 파동이 그냥 발생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물이 휘어라차 오르면서 순식간에 7명의 잠수원들이 엄청난 수업이 밀려듯이 그냥 바깥으로 펑 하고 튕겨 올라갔는데요. 급격한 압력 변화로 인해서 몇 명은 잠수병이 그대로 발생하는 거예요. 당시 현장에는 고압 산소실이 단 1개밖에 없었답니다. 그것도 단 2명만 들어갈 수 있는. 결국 이 사건으로 잠수부 7명 중 3명은 현장에서 사망합니다. 나머지 4명도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되죠. 잠수병이라고 하죠. 소련군 당국은 즉시 이 사건을 1급 비밀로 봉인했는데요. 여기서 잠시 제 생각 좀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보고를 받은 소련군 상부의 대응이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화도 나요. 먼저 현장의 잠수부들이 보고했지 않습니까? 상대는 3m가 넘는 거구에 장비도 없이 심해를 막 빠르게 유영한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인류 기술력을 수백 년을 앞선 존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상부의 명령 뭐였죠? 생포하라. 그물로. 지금 잠수부들이 큰 물개를 봤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위험한 존재, 알 수 없는 생명체, 인간보다 훨씬 크면서 물속을 막 왔다 갔다 어떤 장치도 없이 할 수 있는 존재라면 누가 봐도 이거는 우리보다 훨씬 월등한 과학적 기술을 갖고 있는 존재일 텐데요. 어떻게 그물 하나 지어주면서 생포를 하란 말을 합니까? 이게 얼마나 무식하고 무책임한 명령인지 저는 그걸 생각하면 아니 미지의 존재가 가진 위험성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그들의 기술이나 뺏고 싶다는 욕심? 뭐 군사적 성과? 거기에 눈이 먼 것 같아요. 만약 그 차가운 호숫바닥에 있던 병사가 만약 자기 아들이었다면 자기 자식이었다면 정말 그물 하나 집어주면서 뭐 물고기 잡아오듯이 잡으라고 명령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당장 장비고 뭐고 다 버리고 수면 위로 빨리 도망치라고 울부짖었을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잠수부들이 수면으로 막 올라올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 올라오는 때도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높이마다 그 수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겪으면서 올라와야지. 갑자기 그렇게 올라오면 수압 차이로 몸에 그 잠수병이 생긴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옛날에 뭐 드라마에서도 나오지 않았나요? 그 잠수병 때문에 그때 유노에 나왔던 가수, 그 아이돌 가수였던 분, 그분 그 잠수병 들고 이러다가 돌아가신 것 같은데, 어쨌든 만일 그냥 잡으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대응하지 말고 있어라, 많이 그랬더라면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저렇게 수면 밖으로 밀려서 튕겨나와 갖고는 개죽음을 당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남의 귀한 자식들을 사지로 그냥 밀어넣은 겁니다. 국가의 이익이라는 허위적 명분 아래 젊은 병사들을 실험용 쥐처럼 취급한 거예요. 결국 3명의 청년은 산소지도 없고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거기서. 이건 외계인에 의한 사고가 아닙니다. 무능하고 오만한 지휘부가 저지른 군대에 의한 살인이나 다름없다고 봐요. 저는. 죽은 병사들은 그 뭡니까? 그거 웬 개죽음입니까? 멀쩡히 쳐다만 봤어도 됐을걸. 멀쩡히 쳐다만 봤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존재니 다가가지 말고 즉시 귀환해라, 이 한마디였어도 그 외계인들이 그렇게까지 소용돌이를 만들어서 물 밖으로 밀어내려고 했을까요? 그물이 뭡니까? 그물이. 어쨌든 이야기는 계속 가야 하니까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1990년대 전직 해군 장교인 블라드미르 아자자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집니다. 그는 구소련 시절 UFO와 미확인 수중 물체를 연구하던 비밀 조직의 일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자자 박사는 해군 장교를 은퇴 후 러시아 UFO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전직 군 관계자들로부터 제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는 전직 해군 소속이었던 인맥을 동원해서 1982년 바이칼 호수 사건 당시 작성된 군 내부 보고서와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90년대 초부터 러시아 내외의 UFO 컨퍼런스에서 이 사건을 발표하기 시작해요. 특히 그의 저서 더 언더워터 고스트, 수중의 유령 등을 통해 소련 해군이 바닷속이나 호수 속에서 마주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집대성하여 세상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책에서 소련 해군 잠수부들이 훈련 중 은색 수트를 입은 휴머노이드를 만났고 생포 시도 중 강력한 에너지 파동으로 인해 감압병으로 사망했다. 내용을 매우 구체적인 군사용어로 섞어 설명했기 때문에 단순 괴담보다 훨씬 높은 신뢰도를 얻었습니다. 그의 폭로는 러시아 내부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미국의 히스토리 채널 또는 미스터리 다큐멘터리 팀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 사건을 영어권에 알렸고, 이때부터 바이칼 호수의 외계인 사건이 전 세계적인 음모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낚시글이 아닌 이유는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에요. 전직 소련 해군 장교이자 과학자였던 블라드미르 아자자 박사. 그는 목숨을 걸고 군 내부 비밀 보고서를 수집해 폭로한 거예요. 그가 본 문서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중 거인들의 활동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어요. 그는 죽기 전까지도 말했습니다. 바이칼 호수 아래는 인류가 아닌 다른 무언가의 기지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원래 바이칼 호수는 이 사건 외에도 호수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빛의 구체를 보았다. 수면을 뚫고 솟구쳐 오르는 비행체 등 수많은 UFO 목격담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실제로 바이칼 호수 인근 주민들은 호수 깊은 곳에 정체불명의 빛이 새어나온 것을 자주 목격한다고 증언합니다. 자, 과연 그날의 괴생명체들은 외계에서 온 방문객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지구의 또 다른 지적 생명체였을까요? 1982년 바이칼 호수의 비극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를 단순한 착시나 과장된 군사 전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류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심해에 우리가 모르는 문명이 존재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소름 돋는 미스터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창고의 블랙이었습니다. 안녕.